안녕하세요 형님 누님들, 자유로운 은퇴를 꿈꾸는 달러헌터입니다. 오늘도 달러 사냥을 위해 미국 주시장으로 사냥을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실리콘 카바이드 기반 반도체 기업 울프스피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정보부터 보시겠습니다. 울프스피드는 미국의 실리콘 카바이드 기반 반도체 제조 기업입니다. 실리콘 기반의 일반 반도체는 전기차의 고온, 고압의 환경을 버티기 어려우며 이러한 실리콘 웨이퍼 기반 반도체의 단점을 극복한 것이 실리콘 카바이드, 탄화교소 반도체입니다.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고열, 고전압에 강하고 열 전도율이 높아 냉각에 유리하며 이 때문에 실리콘 웨이퍼 대신 전기차용 전력 반도체에 주로 사용됩니다. 전기차에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를 적용하면 주행거리가 7.5% 늘어나고 충전시간은 75% 단축되며 인버터 모듈의 무게와 부피도 40% 이상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울프스피드는 전기차 시장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및 ESS 개발, 산업 응용 분야의 발전 등 실리콘에서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로의 전환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1987년 설립되었으며 CEO는 그렉 로우입니다. 그렉 로우는 2017년 9월 울프스피드의 CEO로 합류하여 울프스피드를 실리콘 카바이드 기반 반도체 회사로 탈바꿈하는 주요 역할을 했으며 연봉은 107만 달러, 하나 13억 원입니다. 직원 수는 5,013명이며 주요 품목은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 섹터는 기술 분야, 산업군은 반도체 분야입니다. 연간 재무제표를 보시겠습니다. 24년 매출은 8억 달러로 23년 7.5억 달러 대비 6% 늘었고 영업이익은 24년 마이너스 3.7억 달러로 23년 마이너스 1.3억 달러 대비 적자폭이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연간 매출과 이익 트렌드를 보면 매출은 21년부터 조금씩 증가하는 듯 했지만 24년에 소폭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의 적자는 24년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분기별 재무제표를 보시겠습니다. 24년 2분기 매출은 2억 달러로 1분기 매출 2억 달러 대비 비슷한 수준이고 영업이익은 24년 2분기 마이너스 1.1억 달러로 1분기 마이너스 8,600만 달러 대비 적자폭이 38% 늘었습니다. 분기별 매출과 이익 트렌드를 보면 매출은 조금씩 줄고 있고 영업이익의 적자는 계속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면 안 좋은 매출과 영업이익 적자 수준에 맞춰 주가도 2023년부터 1년 넘게 하락해 오고 있다. 최근 거래량이 붙으며 바닥을 형성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울프스피드와 같은 산업군 내에서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시킹알파를 참조하였습니다. 반도체 관련 회사 중 5개 업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교할 회사는 미국의 실리콘 카바이드 기반 제조업체 울프스피드, 미국의 지능형 전력 반도체 제조기업 온세미컨덕터, 스위스 전력 반도체 1등 기업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미국의 시스템 반도체 제조기업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제조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제가 비교할 지표는 매출, 주당 매출, EPS, 영업이익과 ROE이며 해당 자료는 연간 기준이 아닌 최근 12개월 기준의 자료입니다. 본격적인 비교에 앞서 시가총액과 영업이익을 비교해서 각 회사들의 멀티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업이익 멀티플의 경우 스위스의 전력 반도체 1등 기업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가 7로 가장 낮고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제조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94로 약간 고평가로 보이며 미국의 실리콘 카바이드 기반 반도체 제조회사 울프스피드는 적자 중입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과 매출을 비교해서 각 회사들의 멀티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출 대비 멀티플의 경우에는 스위스 전력 반도체 1등 기업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가 1.6으로 가장 낮고 울프스피드 2.4, 온세미컨덕터 4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매출 대비 멀티플은 적당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1년 기준 주가 움직임을 보면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제조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스가 64%로 가장 많이 상승하였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47% 상승하며 나름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전력 반도체 기업들은 온세미컨덕터 마이너스 10%,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마이너스 26%, 울프스피드 마이너스 46% 하락하며 전방 산업인 전기차 시장 침체에 따라 주가도 안 좋은 한 해를 보냈습니다. 좀 더 쉽게 비교해보면 매출은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제조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가장 크지만 영업이익은 미국의 시스템 반도체 제조기업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가장 좋고 시가총액도 가장 큽니다. 전력 반도체 기업들만 비교해보면 스위스 전력 반도체 1등 기업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가 매출과 영업이익이 가장 좋지만 시가총액은 미국의 지능형 전력 반도체 제조기업 온세미컨덕터가 가장 크고 울프스피드의 경우 시가총액이 다른 반도체 기업들 대비 많이 작아서 직접적인 비교는 큰 의미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울프스피드의 ROE 트렌드를 보면 2024년 크게 안 좋아졌습니다. 다음으로 차트를 기준으로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기준에서 거래량이 많았던 2024년 10월 15일 뉴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월 15일 뉴스를 보면 울프스피드는 미국 칩스법에서 제한된 7.5억 달러 지원과 투자그룹에서 추가로 7.5억 달러 지원을 발표하며 주가는 30% 이상 갭상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마켓 스크리너를 통해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올해 9월까지 계속 하락하다가 7.59달러대의 저점을 형성 후 10월 15일 7.5억 달러의 정부 지원 소식으로 인해 주가는 30% 이상 갭상승하였습니다. 현재는 주가 상단 16.22달러대까지 상승했다 횡보 중이며 차트를 길게 보면 29.45달러대에 제법 부담스러운 저항대가 있습니다. 차트를 더 길게 보면 48.84달러, 67.94달러, 106.44달러대의 저항대가 있으며 차트를 더 길게 보면 23달러와 29달러대의 저항대는 의미가 있는 자리로 보입니다. 다음은 팀 랭크스를 통해 애널리스트 의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명의 애널리스트 의견이 있고 매수 의견은 4명, 보유 의견 9명, 매도 의견은 2명입니다. 평균 목표 주가는 17.18달러이고 가장 높은 목표 주가는 25달러입니다. 내부자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켓비트에서는 매수 거래 2건, 매도 거래 1건이 보이며 최근 거래 내역을 보면 24년에는 매수 거래만 2건이 보이고 주요 임원들의 매수가는 25달러에서 27달러 수준으로 안타까운 매수 타이밍입니다. 다음으로 배당 부분의 경우 적자 회사로 배당금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회사 발표 자료를 통해 필살기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8월에 발표한 회사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울프스피드의 회계분기는 매년 6월 말입니다. 23년 무선 주파수 RF 사업부를 매각하며 울프스피드는 웨이퍼부터 소자, 반도체 모듈까지 수직 계열화에 성공한 세계 유일의 순수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 기업입니다. 24년 4분기 매출은 2억 달러이고 세계 최대 규모의 200mm 실리콘 카바이드 소재용 JP 공장을 보유 중입니다. 24년 4분기에 20억 달러 규모의 전력장치 설계 승인이 완료되었고 세계 최고의 200mm 실리콘 카바이드 팩 공장을 모하크밸리에서 운영 중입니다. 울프스피드는 세계 1위의 실리콘 카바이드 소재 생산 업체로 전기차와 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 270억 달러 이상의 설계 승인이 완료되었고 30개 이상의 OEM 파트너와 계약 중이며 35년 이상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를 위한 웨이퍼부터 소자, 반도체 모듈까지 수직 계열화에 성공한 세계 유일의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 기업입니다. 모하크밸리 공장 현황을 보면 24년 4분기 매출은 4,100만 달러이고 25년 1분기 매출 목표는 5천에서 6천만 달러로 꾸준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률은 20% 수준이지만 25년 3월까지 30%의 가동률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모하크밸리 공장은 더함 공장 대비 25% 높은 수율과 40% 낮은 비용으로 울프스피드의 성장에 있어 미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전력장치 시장에 엄청난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누적된 전력장치 설계 승인권은 272억 달러 수준입니다. 800V급 전기자동차의 50% 이상이 더 높은 전력을 요구하고 있어 최근 전기자동차 시장의 역풍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울프스피드 제품에 대한 수요는 공급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주요 판매 시장을 보면 80%의 매출이 전기자동차 시장에 쏠려 있어 확실히 전기차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효율적인 배터리 시스템 수요 증가에 따라 신규 전기차의 90% 이상이 울프스피드의 전력 반도체가 필요한 상황이며 여기에 AI 데이터 센터, 이동형 전력장치와 태양광 인버터와 같은 고전압 산업 및 에너지 시장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점은 확실히 좋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은 23년 4분기부터 계속 2억 달러 수준으로 매출의 성장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25년 1분기 가이던스를 보면 매출은 1.85억 달러에서 2억 달러 수준으로 여전히 매출의 성장성은 안 보이고 매출 총이익은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6% 수준으로 썩 좋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순손실 부분인데 가이던스에서는 1.38억 달러에서 1.14억 달러의 순손실을 예상하는데 매출 가이던스가 1.85억 달러에서 2억 달러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영업이익 적자가 마이너스 60% 이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 성장은 없고 영업이익 적자는 큰 종목으로 현금 보유 현황을 통해 회사가 얼마 정도 유지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금 및 현금 자산 부분을 보면 22년 6월 기준 4.49억 달러 수준이었지만 23년 6월 기준 17.5억 달러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24년 6월 기준 10.4억 달러로 1년 만에 현금성 자산이 7.11억 달러가 줄어들었습니다. 24년 9월까지 3개월간의 예상 지출 비용은 1.24억 달러에서 1.29억 달러 수준입니다. 1.29억 달러의 분기당 지출 비용으로 현재 현금 보유량 10.4억 달러를 나누면 10.4 나누기 1.29는 8, 8개 분기, 2년 정도 운영이 가능한 현금을 보유 중입니다. 최근 미국 정부의 보조금까지 고려하면 생각보다 위험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울프스피드의 필살기 부분을 보면 작은 시가총액으로 M&A 가능성은 있고 개발과 투자는 활발히 진행 중이며 캐시온 현재는 2022년보다는 개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울프스피드의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울프스피드의 단점은 영업이익 적자, 부진한 매출 성장성, 전력반도체 시장의 경쟁 심화와 전기차 시장의 침체입니다. 울프스피드의 영업이익 흐름을 보면 2024년 분기별 영업이익률만 봐도 마이너스 42%, 마이너스 39%, 마이너스 42%, 마이너스 59% 수준으로 영업이익률의 적자폭도 크지만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매출 성장성입니다. 성장주의 경우 영업이익의 적자는 어느 정도 무시하더라도 미래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할 수도 있지만 울프스피드의 매출은 23년 4분기부터 계속 2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현 상황이 일시적인 200mm 웨이퍼의 공급 문제라고는 하나 매출의 성장 없이 영업이익 적자만 커지는 답없는 상황으로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납득이 갑니다. 여기에 다른 전력 반도체 기업들과의 경쟁도 부담입니다.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60%대로 아직 좋으나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2022년 스위스의 ST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독일의 인피니온 테크놀로지에 이어 시장 점유율 16.3%로 3위였지만 2023년에는 미국의 지능형 전력 반도체 제조기업 온세미컨덕터가 2위로 올라가고 울프스피드의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11.1%까지 줄며 4위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중국 기업들이 투자 및 특허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어 앞으로의 경쟁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차 시장의 침체입니다. 매출의 대부분인 80%의 매출이 전기차 관련 매출인데 전방 산업인 전기차 시장의 침체는 울프스피드의 성장에 큰 걸림돌입니다. 다음으로 울프스피드의 장점은 낮은 주가 위치, 모하크밸리 공장의 200mm 반도체 양산 시작,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의 성장성과 시장의 확장성입니다. 울프스피드의 주가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횡보하다 23년 초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된 반등 없이 하락하던 주가는 24년 10월 미국 정부의 7.5억 달러 지원 소식과 함께 거래량이 터지며 상승하여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모하크밸리 팹의 경우 200mm 제품의 양산을 시작했으며 앞으로 완공될 JP 공장에서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를 정상적으로만 공급한다면 모하크밸리 팹의 가동률을 높이며 매출 증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 시장은 2030년까지 17억 달러에서 22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연평균 성장률 CAGR 19% 수준의 높은 성장성이 예상됩니다. 이런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와 웨이퍼를 모두 제조하는 울프스피드 역시 상당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80%의 매출이 전기차 시장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 및 태양광을 포함한 친환경 에너지 시장의 성장과 함께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력 반도체인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 시장의 확장성도 기대가 됩니다. 울프스피드는 미국의 실리콘 카바이드 기반 웨이퍼 및 반도체 제조 기업입니다.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고열, 고전압에 강하고 열전도율이 높아 냉각에 유리하기 때문에 실리콘 웨이퍼 대신 전기차용 전력 반도체에 주로 사용됩니다. 전기차에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를 적용하면 주행거리가 7.5% 늘어나고 충전시간은 75% 단축되며 인버터 모듈의 무게와 부피도 40% 이상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울프스피드는 이전 더함 공장에서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와 반도체를 모두 생산해 왔습니다. 특히 더함 공장의 빌딩 10 사이트에서 200mm 웨이퍼를 생산해 모하크밸리 팹에 공급하고 있으나 공급량이 충분치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웨이퍼 공급 부족 문제는 현재 시운전 중인 신규 웨이퍼 공장인 JP 공장이 2025년 여름부터는 모하크밸리 팹의 200mm 웨이퍼를 본격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울프스피드는 모하크밸리 팹의 가동률을 현재 20% 수준에서 25년 30%를 넘어 26년 100%까지 끌어올리며 울프스피드의 미래 성장을 이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웨이퍼 전용 JP 공장과 모하크밸리 팹의 가동률이 울프스피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입니다. 하지만 낮은 주가 상황이 보여주듯 분명한 리스크도 있습니다. 최근 분기별 매출은 2억 달러대에 정체되어 있고 영업이익 적자는 점점 늘고 있는 아주 안 좋은 재무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기차 산업의 부정적인 전망도 문제이지만 전력 반도체 시장 점유율도 11%대로 4위까지 밀리면서 선도 기업들과의 격차는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충분히 낮아진 주가 위치와
비효율적인 더함 공장의 폐쇄로 인한 손실 감소, 그리고 아직은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1등인 미국의 전력 반도체 회사로 실리콘 카바이드 200mm 웨이퍼와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를 모두 생산한다는 장점은 관심 종목에 넣어두기에는 충분해 보입니다. 울프스피드의 시가총액은 2.5조 원이고 매출 1,500억 원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483억 원입니다. 시가총액 대비 매출의 멀티플은 2.4로 주가의 하락으로 인해 고평가 구간은 아닙니다. 울프스피드의 현 상황을 보면 웬만한 악재는 다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반영한 듯 주가는 오랜 기간 하락 후 바닥을 다지고 있고 더욱 효율적인 신공장 모하크밸리 팹의 가동률은 늘고 있어 주가의 반등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감소한 것은 분명해 보이며 울프스피드의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동안 온세미컨덕터 및 중국 전력 반도체 기업들의 성장으로 인해 잃어버린 시장을 다시 찾아올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듭니다. 전반적인 울프스피드의 상황을 고려하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표현은 조금 부족해 보이고 슈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정도의 표현이 적당해 보입니다. 시나리오 쓰고 있네. 만약 전력 반도체 시장에 관심이 있다면 조금 더 안정적인 온세미컨덕터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며 아니면 오케이, 거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 누님들의 행복한 은퇴를 응원합니다.